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또 북한 주민 삶의 개선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끊임없는 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들 국가의 악의적 시도에 맞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stand up for our allies and our friends and oppose attempts by stronger countries to dominate weaker ones, whether through changes to territory by force, economic coercion, technical exploitation, or disinformation.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개별 국가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등 서방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近期国际形势的发展再次证明外部军事干涉和所谓的民主改造贻害无穷.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3자 또는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간 4자 간의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탄도미사일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을 향해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과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 자연재해 대응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7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의 과거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표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는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겁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들의 배후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도 주요 범죄 사례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2.0으로 알려진 랜섬웨어가 최소 150개 나라의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으며 당시 공격은 북한의 지원을 받은 사이버 범죄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더불어 2개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이자 워너크라이 공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보고서는 제재 대상과 연관단체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며 이런 지불이 추가 제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이 크게 늘면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Today, a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communities from ransomware attacks.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증대됐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21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러한 역량 증대는 금융기관에 위협이 되고 사이버 간첩 행위 위협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테러 위협 외에도 국가와 범죄 행위자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자와 범죄 국가들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표적 삼아 사이버 작전을 이용했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4.5%였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가 전망한 가운데 모든 경제 지표가 부정적이어서 북한은 작년처럼 마이너스 5% 정도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경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중 교역이 증가 추세여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에 이어 계속 0.5%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대하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는 점, 아울러 동아시안에 점증하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향후 몇 달 동안 북중 무역의 점진적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BOA에 올해 북중 교역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고 국내 총생산 GDP는 쪼그라들어 국가 차원의 투자조차 미약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 정책으로 투자와 소비 등 시장 활동마저 모두 약화됐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0.5%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 5% 정도의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가 1년 만에 600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국 해관 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액은 624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7월 412만 달러에 비해 21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65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당시 북한은 1,600만 달러 규모로 중국에 수출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 잠수함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작전 지역이 제한적이며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북한 억제 역량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호주는 그동안 비확산 원칙 등 규제를 매우 잘 준수해왔으며 핵 잠수함에서 핵 연료를 빼내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 지원 결정은 미국 정책의 매우 극적인 변화로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으로의 핵 잠수함 이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방위력 개발에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미사일 방어와 포격 역량을 강화하고 항공기와 함정 등을 증강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